이인호 KBS 이사장의 친일 청산은 소련의 지령이었다는 발언이 전방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공영방송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K가 이인호 이사장의 지난 23일 전경련 강연 육성 파일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안 자체는 어제부터 보도가 됐죠.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육성 파일이 있었군요. 네, 이 이사장은 친일파 청산이 소련의 지령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헌영 씨와의 대화를 내세웠습니다. 어제부터 크게 보도된 이인호 이사장의 강연 내용 육성 파일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로부터 입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쏠렸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소련하고 끊고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박헌영은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세운 명분이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지 손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대답은 우리가 나라도 지금 없는데 남의 손을 빌려서 친일파를 청산한다는 말이냐. 우선 나라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을 해도 그건 늦지 않다 하면서 했는데 그건 결국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 때문이었어요.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그 민족주의 부르주아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친일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내세우기 좋은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내세워서 실제 네, 이런 얘기를 정말 했을까 싶었는데 했군요. 네. 이 내용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SNS상에서 비판이 거셉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임권택 감독의 회상을 통해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던 해방 직후를 개탄했는데요. 이어 친일파의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한 게시글을 통해서 이 이사장을 비판했습니다.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역시 친일파가 소련의 지령이라는 이 이사장 발언에 빗대어서 이인호 이사장 임명은 아베의 지령에 의한 것인가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네,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왔습니다만 웃기고 슬픈 일이다, 우픈 일이다 이런 내용이더군요. 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한 말인데요. 김 대변인은 친일 청산이 소련의 지령이었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모두 소련의 지령이라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로 우픈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불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이 단체가 제4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한국자유총연맹이 주관하는 한국자유통신 컨소시엄 KFT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SKT, KT, LG U+를 잇는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KFT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값 요금, 단말기 가격 인하를 사업 목적으로 표방했는데요. 또한 최초 자본금 1조 원 조성을 마친 상태로 올해 안에 사업 허가를 받으면 국민공모주로 자본금을 모아서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조 원 상당 주식의 일대 주주가 누구이고 150만 회원이 참여하는 연맹의 자산은 얼마인지, 또 통신망 구축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대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유총연맹이 만들어진 지가 60년이 됐다고 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낸 게 최근입니까? 네,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60주년을 맞은 자유총연맹 측에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혁신을 이루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올해만 해도 11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등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관변단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통신시장 공공성 회복운동을 펴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이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수 관변단체가 통신시장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부 지원금이 가장 많은 단체인가요? 많이 받는 단체 중 3개 단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황교안 장관이 기업 총수들의 가석방 가능성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최경환 부총리가 나섰어요. 네,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최 부총리는 황 장관의 어제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이유로 투자 부진을 꼽으며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에 지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바로 다음 날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공감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위 관료들의 이 후진적인 생각은 언제쯤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사측이 직접 고용한 것이 맞다 이런 판결을 얻어냈군요. 네,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직접적인 지휘와 명령을 따랐고 근무 일수가 2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아차 측의 고용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신규 채용 인원과 고용기간 입증이 불명확한 인원을 제외한 468명 전원은 3년 만에 기아차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이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적게 받아온 1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사측에서는 항소를 한답니까? 네, 기아차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어제 항소를 밝혔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싸움이 앞으로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2007년부터 5년간의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기준 근로소득자 1,577만 명 중 412만 명, 즉 26%의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5년 사이 소득 상위 10% 소득은 16% 이상 증가했지만 하위 10%는 오히려 6%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이 자료들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야 국제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던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가 발표한 글로벌 부보고서에 의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부채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한국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때보다 6%가량 낮아진 65.1%를 기록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는 평균 40%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2012년 이후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90%대 부채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사건이죠. 불임 사건. 오늘 대법원에서 재심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1981년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끌려가 감금과 고문을 당한 5명의 피해자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씨가 30여 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지난 1982년 1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012년 재심에서 국보법 반공법 위반 혐의 무죄, 집시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민주연합 박범계 대변인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조작과 왜곡이 되풀이되는 흑역사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가혹행위 때문에 사망한 윤일병 유가족들이 수사 책임자들도 고소를 했더군요. 네, 고 윤일병의 유가족들은 군 검찰보의 공소장 변경은 사실상 수사와 부검, 기소 과정에서 축소 은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 수사 책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오늘 피소된 군 수사 책임자는 28사단 헌병수사관과 헌병대장, 검찰관 등 5명입니다. 유가족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